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60페이지 제3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천간 중심으로 일주, 맞습니다. 일주. 여기서는 이 일주가 일주 기둥을 줬잖아요. 일주를 중심으로 고유의 희귀, 취용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무의라는 그 중국의 학인이 말한 그 10간, 60가짜 기시원리와 유사한 그런 자료들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금 76페이지까지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요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은 일단 우리가 활목과 사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갑술, 을에, 무진, 갑진, 을사, 갑인, 을묘는 활목이라고 합니다. 이 활목은 목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화를 필요로 했죠. 화로 수기를 빼줘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신을류, 갑오을미, 갑자을축, 이것은 사목이라고 합니다. 사목은 이미 생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금을 이용해서 제목으로 써야 되죠. 제목. 깎고 다듬고 새기고 하는 거죠. 왜 갑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가, 갑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가는 우리 이 목이라고 하면 본래 소양이죠. 이건 음이 많고 양이 작은 거죠. 그래서 양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양. 이런 그림 기억하시죠? 자, 해, 술, 쭉. 여기서 역행하는 거예요. 이쪽 중앙이 화의 지역이기 때문에 화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역행, 반시계 방향입니다. 양으로 가는 거죠. 목은 똑같습니다. 목은 사목도 운행 방향은 갑신에서 갑오, 갑자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갑술이 특히 갑술, 을은 사지인데 해에 술에는 갑의 일정 근기가 없죠. 근데 왜 이게 활목인지 서북방에 위치하니까 금수의 분야, 생장하는 장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 그림에서 시작하는 점이 갑술노래, 여기 서북방이죠. 그래서 역행해서 가는 그런, 그러니까 갑술 다음에 갑진이 오고 갑빈이 오고 을에 을사, 을묘가 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서남방이죠. 서남방. 이것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목은 금이 필요하다. 화의 경우에는 병인 정묘, 병진 정사,
병호, 정미. 이것은 그 노양이죠, 노양. 이것은 열화라고 합니다. 다음에 병신, 정유, 병술, 정해, 병자, 정축. 이것은 치화라고 합니다. 뜨뜻 미지근한, 겉은 따뜻한데 속은 찬. 열화는 말 그대로 정말 더운 거죠. 이건 수가 필요하고요. 치화는 목이 필요하다. 목을 써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것도 방향은 양이기 때문에 양은 이미 수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양. 그래서 순 방향, 시계 방향, 순행하는 거죠. 인묘에서 진사로, 진사에서 오미로 이렇게. 열화는 수가 필요하고 치화는 목을 써야 된다. 톤은 좀 건너뛰고 다음에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금을 보면 경신, 신유, 갑술, 신해, 경진, 신사. 이것은 완금이라고 하죠. 뭉툭한 철, 완금. 뭉툭한 철이기 때문에 화가 필요하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음이죠. 소음. 소음이라는 것은 양이 많고 음이 적다는 거죠. 순행합니다. 노양도 순행, 소음도 순행. 경자신축, 경인신묘, 경호신미. 이것은 주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수가 필요하죠. 주옥은 이미 기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빛나게 해주려면 수가 필요합니다. 화가 필요한 건 아니죠. 수를 보면요. 임자, 개축, 임술, 개해, 임신, 신유. 이것은 경도라고 해서요. 큰 거센 파도 경도. 그래서 그 왕한 수의 기운을 빼내줄 수 있는 목이 필요한 거죠. 이모개미, 이거 역행하는 거죠. 자에서부터 역행하는 거예요. 이모개미, 임진개사, 이민개묘. 이것은 감천이라고 했어요. 감. 달감자. 감천이라고 해서 금이 필요합니다. 마르지 않게 해줘야 되겠죠. 이것도 음이기 때문에 역행하죠. 이모, 오 방향, 진사, 인묘. 이렇게. 토를 보면 토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양과 음의 성질을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오, 기미, 무술, 기사, 무인, 기묘. 이것은 견토, 딱딱한 토라고 합니다. 양의 성질이죠. 그래서 이것은 순행하고 목을 써야 합니다. 무신, 기요, 무진, 기해, 무자, 기축. 이건 윤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진흙 같은 거죠. 이것은 목과 화가 필요한데 이것은 음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행해야 되겠죠. 신유에서 진, 자로 이렇게. 사상의 성질에 의해서 역행과 순행을 정하고 그렇게 정해지면 그 양의 그 중에서 양 중에 양에 해당되는 것 그것은 아니면 양 중에 뭐 중에 양 이렇게 나눠 가지고 목은 생목과 사목, 그 다음에 화는 열화와 치화, 그 다음에 경은 완금과 주옥, 수는 경도와 감천, 토는 견토와 윤희.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 쓰는 것이 다르다. 이것은
일주를 중심으로 취용을 한다면 이렇게 쓰는 것이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76페이지까지의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제 목의 성질은 갑목은 천간의 처음이다. 체는 단단하고 겉은 견고하다. 그러나 무르기도 하는 것이고 성질은 위로 올라가 마치 하늘을 뚫는 큰 나무와 같다. 그치지 않고 하늘랑에 서 있는 정신이다. 오행으로 봤을 때 목은 향상성이지, 향상성. 이런 특징으로 보면 향상성. 그리고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 학습, 서성, 글서자, 책서자, 서성. 이런 목의 특징 중에서 이런 향상성이나 어떤 서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간지 구조론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갑술을에는 뭐고, 갑진을사, 갑인을묘, 활목, 반드시 화를 얻어야 된다. 갑신의료, 갑오을미, 갑자을축, 삼옥, 금을 얻어야 된다. 병신금의 쪼개물 보면 목은 안으로 수렴한 실함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금이 와서 목하는 것도 벽갑인정이라고 흔히 많이 말을 하는데, 음양으로 말하는 벽갑인정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이루어야죠. 양. 소양인데 그것은 양이 적기 때문에 양을 이루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음을 제거하고 양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벽갑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실함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게 반생이죠. 금이라는 것이 도리어 목을 돕는 거죠. 쪼개움으로써 돕는 것. 취용, 아까 설명드렸죠. 활목은 화, 삼목은 금.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의 성질은 양기정을 불사르는 것. 정화는 음유한 성질, 문명. 열화와 치화의 구별이 있다. 병인정묘, 병진정사, 병오정미. 열화, 반드시 술을 얻어야 돼. 병신정유, 병자정축, 병술정해. 치화는 반드시 목을 얻어서 그 염화의 성질을 높여야만 한다. 아까 뜨뜻미, 겉만 따뜻하지 속은 차가운 거죠. 그러니까 화의 성질을 높여줘야 돼. 운도 목운 좋다. 목화 동명. 일화는 용수, 치화는 용목. 치화는 용목하여 생신하며 수를 설하고 극토하여야 된다. 양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무근한 화를 호위하고 양수의 침공을 방어하여 하며 화생의 경우가 되어야 되는 바, 즉 인성이 살의 기운을 설하고 목이 토가 빚을 얻게 하는 것을 제어해야 된다. 이런 경우 기식이 유통되어 통명의 상을 이룬다. 목으로 수를 설하며 수는 금을 설하고 금은 토를 설하여 화가 능히 그 빛을 발하게 하는 것. 태극 역행하는 귤. 고서에서 말하는 반생의 법이다.
오행의 운행 중 순역은 각자의 특징이 있으니 그들의 상호작용, 하도와 낙서의 대응 원리, 같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상의 특정 배합의 특성이 있고 단순히 왕하면 억하고 약하면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기와 식을 개발하는 것이 한다. 금성은 경금은 천상의 태백, 신금은 유연한 성질, 보석, 완철, 완금, 주옥의 구별이 있다. 경신, 신유, 경술, 신해, 경진, 신사. 완금이죠. 반드시 화를 얻어야 기물을 이룬다. 경자, 신축, 경인, 신묘, 경호, 신미. 이것은 주옥이죠. 주옥. 도세, 주옥 할 때 술을 얻어야 된다. 기토는 기토타김이라고 해서 주옥한테 그 해를 끼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돕는 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보면 안 좋죠. 물을 보면 매금의 병이 있고 신금이 좀 주옥이니까 좀 예민하고 취하기가 좀 섬세하고 복잡한 측면이 있겠죠. 완철은 화, 주옥은 수, 기토타김. 주옥은 수를 이용해서 목을 생하고 목은 화를 생하여 금을 단조하는 반생. 이 연약한 거기 때문에 직접 화로 담금질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역으로 부드럽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기토가 그걸 방해하는 거죠. 기토 타김은요. 간지 이 오행 조합의 인출 조건, 어떤 그 기식의 인출 조건으로서 인, 재, 순생, 반생. 순, 청, 잡, 탁, 조, 고 등을 행운의 성품관계 논하면 일시등의 의욕을 다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왕약으로 논하는 논명 방법은 40% 정도에 불과한 침. 그래서 저는 주복법으로 제 중심 그 체계를 잡는다 이런 걸 말씀드렸죠. 왕약 주복법에서도 왕약을 참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체희용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는 임수, 천하수, 개수, 갑로, 경도라고 하죠. 경도, 넘치는 파도, 감천, 고요하고 이런 좀 그렇게 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임자 개축, 임신 개유, 임술 개해. 이건 경도. 경도에서는 반드시 목으로서 성질을 순환. 어설프게 토를 쓰면 토가 유실되는 거죠. 수다 목표. 이민개묘, 이모개미,
임진개사, 감천이죠. 금수의 인을 얻는다. 원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경도의 수는 목을 용하고 화를 배합하는. 목으로서 수의 성질을 순하게 하고 화는 역시 밝음을 얻으니까 이게 뭐 임병의 조합을 생각해 볼 테입니다. 강호상형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강호상조. 강호수에 태양이 비치는 거죠. 그러면 태양도 도움을 얻고요. 임수도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실현하게 되기 때문에 목과 화를 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의 영광이네요. 호의 영광. 나온 것은 이때 무토를 보면 치국의 인재가 약간 봐지는 거죠. 감천은 금을 이용해서 토, 형은 무토의 형, 성벽 제방, 견고. 아까 견토와 윤희의 구별이 있다고 했죠. 기토는 전원 비습한 토. 견토와 윤희. 무호, 기미, 무술, 기사, 무인, 기묘. 견토의 질이다. 목으로 소토하고 금수로 끓여서 발하게 해야 한다. 무신기유, 무진기해. 무자기추. 이것은 윤희. 토기 때문에 목은 필요합니다. 목은 소통하고 병정화를 따뜻하게. 아까 견토는 용목, 배수, 용수. 윤희는 목화. 읽어보시면 됩니다. 토성이 가장 특별하다. 아까 견토는 순행하고요. 윤희는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특성을 살펴보았죠. 견토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희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일주의 길을 다루는 법을 소개한 거죠. 앞에서 하나의 일주의 간지에 대해서 말하면 하락의 위치가 다르죠. 하도 낙서에. 개두, 절각, 천복, 지재. 천복은 천간이 지지를 생조하는 구조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일주가 갑자인 경우, 다른 하나는 갑신일 경우, 이 일주 취형이죠. 일주. 여기서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갑자일은 그 생목과 사목을 나눌 때는 사목이었어요. 거기서 왜 사목이냐? 그래서 역행적인 역행으로 돌아가는 그 분류에 의해서 사목이 된 거죠. 그런데 취용을 할 때는 아까 분명히 사목은 금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나 갑자가 금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수가 왕해서
금을 쓰게 되면 더 수가 왕해지죠. 이런 경우에는 귀기가 이럴 경우에는 자수가 금을 설하는 거죠. 수도 왕해지지만. 그래서 금으로 다듬는 그런 그 용도가 쓰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무근하게 되는 그것을 보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순생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금을 쓰기는 쓰되 목이 허부부근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데 목이 허부부근해지는 것을 방어해야죠. 그래서 이건 사목이기 때문에 화를 용한다면 언제나 갑자일주는 금을 용해야 되고 화를 용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그 전체 사주팔자의 구조를 보아서 결정하는데 보통은 화를 용한다면 이렇게 통제할 수 있지만 일주에 자수가 있는 관계로 수와 교전의 병을 범한다. 갑신일주라면 이건 사목이었죠. 그런데 사목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써야 된다 이거죠. 금만 쓰는 게 무조건 금이 아니고요. 아까 그 육식갑자를 분류한 것들 있죠. 그것은 기본적인 용도가 예를 들어서 생목은 활목은 화, 사목은 금이었지만 그게 고정적으로 불변하는 취용 원칙은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명국의 호는 일주의 희기로서 결정하는 것이고 일주가 앉아있는 지지의 기식이 장차 일주의 수력 방향을 결정하니 사목과 활목 중에 성정 구조가 다르고 수력 또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갑목, 을목은 활목과 사목의 구별이 있고요. 병정화는 열화와 치화의 구별이 있고 토는 견토와 윤희, 금은 완철과 주옥, 수는 경도와 감천의 구별이 있는데 각 그 구분한테는 그 그룹마다 기본적으로 취하는 그 글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목은 금을 써야 되고요. 활목은 화를 써야 되는데 반드시 그것으로만 쓰는 건 아니다. 전체 사주의 구조를 보아서 다시 그 취용의 그 타당성을 다시 살펴보고 취해야 된다 이런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히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간단히 접근하면 활목은 화해야 돼. 화가 없으면 그 격국이 낮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건 겉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명리하기 쉽다면 누구나 다 금방 익혀서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명리학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이걸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처음에는 호기심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할 수 있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때에는 재미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명리학 분야를 좀 세세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재미있다는 생각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 과정을 그 단계를 잘 뛰어넘으셔야 비로소 명리학의 그 진가를 좀 알 수 있다고 할까요? 명리학 사주팔자의 이론이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참 애매한 그런 분야죠. 이왕에 공부를 하시기로 입문하셨으면 끝까지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